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속 운동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등속 운동의 정의부터 나오는데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합니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력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속력이 변하지 않고 물론 방향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운동할 때 등속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등속 운동의 예입니다. 모노레일인데 이제 선로가 한 가닥, 레일이 하나가 있는 관광용 모노레일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빙워크라고 해서 이제 마트나 공항 같은 데 가면 이제 무빙워크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키장에 가면 있는 리프트, 그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요런 거는 이제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출발을 하면은 속력이 빨라지고 이제 그다음에 원하는 층에 도착을 했을 때는 또 속력이 느려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는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요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사진 찍힌 시간 간격 1초. 그러니까 요 한 칸 찍는데 1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가 걸린 거냐 하면 1초, 2초, 3초가 걸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단위가 센티미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지금 사진 찍힌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했습니다. 자, 요 그림처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속력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속력을 계산할 때 단위를 잘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속력을 계산할 때 센티미터 퍼 세크로 계산을 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 요 한 칸이 사진 찍힌 간격이 1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한 칸이 1초입니다. 1초. 근데 1초에 10cm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1초에 10cm 이동을 해서 10 속력의 단위 cm per sec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거 속력을 계산을 하는데 cm per sec가 아니라 meter per sec로 계산을 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 사진 찍힌 간격이 1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10cm를 미터 퍼 세크니까 미터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10cm가 0.1m거든요. 그래서 1분의 0.1이니까 0.1m per sec 이렇게 단위 잘 보시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료는 표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시간, 아래쪽에는 이동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1초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1초 동안 이동 거리가 5cm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무슨 운동을 한 거냐 하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표에서도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속력을 구하는데 만약에 미터 퍼 세크로 계산을 해라. 그럼 단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시간이 초로 나와 있고 이동거리, 여기는 미터로 나와 있네요. 센티미터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속력을 계산할 때 미터 퍼 세크인데, 자, 여기 볼게요. 요 한 칸을 볼게요. 한 칸 1초입니다. 1초. 그 다음에 요 이동 거리가 단위 잘 보세요. 5미터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5m. 그래서 답은 5m per sec가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등속 운동의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두 가지를 찾아라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등속 운동의 그래프 두 가지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그래프가 X, Y 축을 먼저 봐주세요. 자, X축에 시간이 오고,
Y축의 이동 거리가 왔을 때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찾아 그러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X축의 시간이 오고 Y축의 속력이 왔을 때 등속 운동의 그래프를 찾아라 했을 때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 자, 다시 등속 운동의 그래프 두 가지를 찾아라 그러면 Y축의 이동 거리가 왔을 때는 요렇게 된 그래프 찾으셔야 되고 속력이 왔을 때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등속 운동의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는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이동 거리여서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인데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에 있는 시간분의 Y축에 있는 이동 거리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비례 그래프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동 거리와 시간이 비례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시간과 이동 거리가 비례합니다. 요게 이제 비례 그래프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 그래프 모양인데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 등속 운동의 그래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이동 거리가 왔잖아요. 제가 그래프를 이제 두 개를 그려놨는데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즉, 그러니까 기울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면 A, B 둘 다 등속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A하고 B 중에 A가 지금 Y축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큽니다. 근데 Y축에 이동 거리가 왔을 때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죠. 중요해요.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기울기가 A가 더 크니까 속력도 A가 더 빨라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요.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속력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물어봅니다.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 가로축에 있는 시간하고 세로축에 있는 속력을 곱해서 이동 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는 등속 운동이니까 속력이 일정하잖아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이다. 시간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Y축에 속력이 왔고 속력이 일정.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속력이 일정하고 둘 다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라고 하면 A가 속력값이 더 크죠.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속력은 A가 더 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인데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는 아랫부분의 넓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렇게 같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 A는 넓이가 요만큼인데 B 넓이는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도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등속 운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